목요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끝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는 출구 전략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방안도, 이 병목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개입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은 명확한 퇴로가 있는 단기전을 예상하며 가격을 책정해왔으나 실제 결과는 향후 2, 3주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매우 강력한 타격을 예고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WTI는 즉각 반응하며 장중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TD증권은 이달 말까지 약 10억 배럴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분쟁이 지속될 경우 매달 4억 5천만 배럴이 추가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피단 에너지는 6월까지 총 손실액을 6억 3천만 배럴로 추산했습니다. 실물 시장은 이미 희소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구매자들은 현물 인도를 위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5월 인도분 선물 계약보다 5.50달러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공급 불안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우회 경로가 사실상 전무함을 시사합니다. 리스타드 에너지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8월 지상 원유 재고가 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유가 상승을 막아주던 완충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 전이에만 힘입어 이번 분기 헤드라인 PCE 물가 상승률이 1월 2.8%에서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대외 충격으로 물가는 치솟는데 노동시장은 동시에 약화되는 연준으로서는 손쓸도리가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뒤바꾸고 있는 이번 오일 쇼크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전미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08달러를 기록하며 개전 전 2.98달러 대비 한 달 만에 약 37% 급등했습니다. 저소득층 결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차임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연료비 지출은 같은 기간 25%나 늘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 데이터는 가구 및 백화점 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유소 매출만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필수재 지출이 선택적 소비를 잠식하며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K자형 소비 패턴입니다. 고용시장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개전 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기업들이 아직 해고를 시작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신규 채용률은 3.1%로 떨어지며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발표될 3월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5만 9천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년 전이라면 경기 침체 경보가 울렸을 수치지만 2월의 손실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 무디스 애널리틱스, EY 파르테논은 최근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의 위기 기제는 대규모 해고가 아니라 서서히 얼어붙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 속에 기업은 채용을 꺼리고 소비자는 필수재 외에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금리 인하나 부양책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스태그플레이션형 정체를 유발합니다. 연준은 PCE가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금요일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떠안은 채 긴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가 외면했던 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우선순위가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경제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소수 국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태양광, 풍력, 전력화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누구도 이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25년 전 세계에 설치된 신규 에너지 용량의 85.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했으며 현재 전 세계 총 발전 용량의 49.4%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원자력 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광 패널과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에 지난 한 주 동안 약 1%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클린 에너지 펀드에서 15억 달러가 유출된 것과 대조적인데 이는 일반적인 ESG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투자자들이 채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인 핵심 시험대는 2026년 7월 4일로 예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건설 마감 시한입니다. 이 시점까지 착공하는 프로젝트의 최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5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내 생산 전력으로의 자본 재배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안보 논리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는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효합니다. 휴전 발표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신호가 보인다면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즉각 사라질 것이며 펀더멘털이 아닌 안보 논리로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WTI 유가 추이와 영국이 주도한 35개국 연합회의의 외교적 신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